생명을 사랑하는 통합의 약박사 이구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왕절개 건강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 후유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왕절개의 건강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왕절개의 후유증은 여러분들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많은 지식이 지금 뭐랄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왕절개 후유증은 첫째는 비만입니다. 둘째는 시력도 나쁠 것이고, 셋째는 소화기능이 안 좋습니다. 넷째는 알러지나 내지는 호흡기 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자연 출산을 할 때 엄마 질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아이들이 몸에 담고 나오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의 그 세계는 아이들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산모입니다. 산모는 배를 갈렸을 적에 거의 후유증이 마취뿐 아니라 그 가른 자국들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배를 가르면 우리는 몸의 모든 그 보호를 하는 막이 있습니다. 멤브란인데 이것이 절개가 돼서 다시 봉합되면은 그쪽으로 그 이온 현상인데 나트륨과 칼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데 그것이 거기서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복부 안에 있는 장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면 암 환자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자궁이나 내지는 생식기 또 신장 이런데 암이 걸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여성분들입니다. 거의 다 제왕절개가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왕절개의 후유증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면 다 나오고 논문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것은 그것을 방송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왕절개를 출생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방송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왕절개라는 언어가 우리는 정말 소설 같은 언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부출산입니다. 또 의료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왕절개라는 유래는 기원전 100년 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런 그 황제가 배를 가르고 태어났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제왕절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학적인 언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같은 단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학이라는 건 과학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그건 의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젠 제왕절개 아니야, 복부출산이야, 의료출산이야 이렇게 인식을 바꾸셨을 때 우리가 제왕절개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제왕절개 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신생아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정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뭐 두개골요법이라든가 또한 뭐 호흡법이라든가 안구운동법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모든 몸에 그동안 자연 출산으로 접근하지 못한 거를 2차적으로도 그것을 접근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몸의 모든 생체적인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저는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교육을 12년 동안 시킵니다. 근데 그 12년 동안 수면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서는 졸아요. 그것도 그냥 졸아요? 허리 구부리고. 또 저녁 때는 학원으로 가요. 소위 요즘 말로 뺑뺑이 친다 그랬죠. 네,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 장래가 희망적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나 아니면 부모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첫째는 등하굣길에 운동장을 5바퀴든 10바퀴든 걷든지 조깅을 하든지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집에 올 때도 운동장을 5바퀴든 10바퀴 돌고 집에 오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그저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이제 겨울에는 어쩔 수 없지만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히셔서 햇빛을 무릎에 쬐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아이들 뼈가, 하체가 건강해집니다.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이북에서는 아직도 그런 반바지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봉 문화에서도 이런 건강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웬만하면 학원을 시간을 줄이셔서 적어도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는 잘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예, 아이들이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 근데 이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면 건강도 이제는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면 건강, 또 내지는 운동 건강,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스포츠를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서 좋아하는 것들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정말 두개골요법, 소위 정골요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습득시켜 주시고, 또 호흡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호흡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호흡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수면, 호흡, 자세, 발성까지 이런 것들을 몸에 제대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면은 제왕절개를 출생했던,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던 다 동일하게 건강한 그런 그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왕절개의 후유증은 WHO에서도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다. 10에서 15%까지만 제왕절개의 그 출생의 한계를 뒀는데, 이건 한 국가당입니다. 국가당.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제왕절개 출산이 지금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WHO의 기준에 의하면은 15%가 넘고 30%가 넘었으니 이건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부에서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제가 자폐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나셨어요? 예, 제왕절개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먼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바라봅니다. 얘들이 무슨 죄가 있나? 얘들이 무슨 죄가 있나? 엄마가 무슨 죄가 있나? 이거는 정부 책임이고요. 의료계 책임으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부나 의료계나 교육계가 합해서 이 제왕절개 건강,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적에 또 하나 제가 우리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정말 몸의 건강을 노력하시고 다음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바라보실 적에 미소를 담고 웃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세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 교사들을 나중에 선생으로 정말 대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교사와 선생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의식이 저 선생님 나한테 참 잘해주셨어. 솔직히 그게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변절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랑의 속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교사님들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건강하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는 이 제왕절개 건강을 같이 합해서 이 건강한 아이들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건강 아이나 부모나 학교나 의료계나 정부나 이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개선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출산도 해결되고 의료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국가의 건강 안보가 튼실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본 방송을 들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이 모여지면 교과서가 됩니다. 교과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론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보편적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